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기차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기차 사시는 분들, 아니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질문 하나 있죠. 이 배터리가 몇만 킬로 타면 얼마나 다를까? 몇 년 지나면 주행거리가 확 줄어드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요. 사실 이게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실제 데이터를 보면 요즘 전기차 배터리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버텨준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자료는 스웨덴의 온라인 자동차 마켓플레이스이자 딜러십인 칼라라는 회사에서 진행한 연구예요. 이 회사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스웨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들을 대상으로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9,954건에 달합니다. 정밀 진단 장비를 통해서 배터리 상태를 하나하나 측정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몇 킬로를 탄 차들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바로 스웨덴 마일 기준 1만 마일.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로 환산하면 1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대략 6만 2천 마일을 주행한 차량들의 배터리 건강 상태를 비교 분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순위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최상위권을 기아랑 현대가 싹쓸이했습니다. 1위가 기아 이니로, 2위가 현대 코나, 3위가 기아 EV6였는데 이 세 모델 모두 배터리 건강도가 95%를 훌쩍 넘겼어요. 6만 2천 마일이나 탔는데도 원래 용량의 95%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럼 테슬라는 어땠을까요? 순위표 최상단은 못 차지했지만 상위 20위 안에 4개 모델이나 이름을 올리면서 나름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순위에 오른 모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볼보 XC40 리차지가 69kWh 용량의 CATL 배터리를 탑재한 버전으로 순위에 들었고요. 테슬라 모델 3는 60.5kWh CATL FP 배터리 버전과 78.8kWh LG화학 배터리 버전이 각각 다른 순위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도 78.8kWh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버전으로 순위표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테슬라 라인업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하는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들이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취급받는 니켈 기반 배터리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CATL에 LFP 배터리를 얹은 모델 3가 테슬라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먼저 8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93.34%라는 배터리 건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가 12위 92.83%로 바짝 따라붙었고요. 좀 더 오래된 플랫폼을 쓰는 모델 S가 13위 92.80%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를 더 내려가 보면 모델 X가 16위 92.52%를 차지했고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 Y가 18위 92.18%로 테슬라 라인업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어요. 이 연구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같은 모델 3 안에서도 어떤 배터리 셀을 썼는지에 따라 결과를 따로 떼어서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차종, 똑같은 사용 조건, 똑같은 기후 환경에서 배터리 종류만 다르게 놓고 비교를 한 거죠. 그 결과 60.5kWh CATL의 FP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3가 6만 2천 마일을 넘긴 시점에서 평균 93.34%라는 인상적인 건강도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같은 모델 3라도 니켈 기반 배터리를 쓴 버전들을 보면 그 격차가 확실히 드러나요. LG화학의 니켈 망간 코발트, 흔히 NMC라고 부르는 배터리를 쓴 모델 3는 92.83%를 기록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프리미엄 장거리 버전에 들어가는 파나소닉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러니까 NC의 배터리 셀을 쓴 모델들은 이보다 더 낮은 88.2%에서 89.8% 사이의 용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배터리 화학적 특성에 있습니다. LFP 셀은 니켈 기반 배터리보다 화학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특히 100%까지 완충하는 것에 대한 내성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매일 완충을 해도 니켈 배터리만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전체 순위 최상위 세 자리를 차지한 기아와 현대 모델들은 사실 전부 NMC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화학 종류 하나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고 각 제조사가 셀 구성이랑 배터리 관리 시스템, 흔히 BMS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를 성능이나 급속 충전 속도보다는 장기 내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튜닝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처음에 LFP 셀을 공급망에 도입한 이유는 내구성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너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수명이라는 보너스까지 덤으로 얻게 된 셈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CATL은 최근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3세대 션싱 LFP 배터리를 새로 공개하면서 급속 충전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 역시 미국 시장에서 이 LFP 기술에 더 힘을 싣고 있는데 LG와 4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서 미시간에 LFP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럼 이 62,000마일이라는 기준이 실제 우리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일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평균 운전자가 1년에 주행하는 거리가 대략 13,500마일에서 14,500마일 정도라고 하니까 이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주행거리에 도달하려면 4년 넘게 운전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오래 탄 차들도 아직 이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데이터셋이 보여주는 결과는 꽤 긍정적입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상당한 고주행 거리를 찍은 뒤에도 배터리 용량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니까요. 물론 배터리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사용량이지만 그 외에도 셀 노화 속도를 앞당기는 여러 습관들이 있습니다. DC 급속 충전을 과도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 배터리를 0%에 가깝게 방치해두는 것, 반대로 항상 100%까지 꽉 채워서 충전하는 것, 그리고 배터리 컨디셔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까지 전부 다 용량 저하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배터리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충전 습관들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돌이켜보면 배터리 열화라는 게 이번 2020년대 초반만 해도 꽤 큰 걱정거리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300마일을 가볍게 넘기고 배터리 자체의 열화를 흡수해주는 여유분 용량이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몇 년을 타도 90% 이상의 용량을 유지하는 사례가 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데이터가 확인시켜주는 결론은 명확해요. 배터리 폐기 차체보다 더 오래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특히 비교적 오래된 배터리 화학 방식을 쓰는 모델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배터리 건강 상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테슬라 차량 안에서 배터리 건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서비스 메뉴 내 배터리 테스트 기능이 작년에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만큼 손쉽게 화면에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오늘 준비한 테슬라 LFP 배터리 내구성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러브9 채널에서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된 알짜 소식들 꾸준히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